사람들이 이걸 왜 모르고 있지? 학교에서는 왜 저금통에 돈을 넣으라고 그러지? 그때 처음으로 돈이 일하게 하는 걸 깨달았어요. 꼭 부자가 돼야 되냐? 부자가 돼야죠. 그리고 부자가 숫자가 많아지면 많은 사회적 불평등도. 자, 오늘은 대한민국 자산운용업계 브랜드 평판 1위에 빛나는 메리츠 자산운용의 존리 대표님을 드디어 모시게 됐습니다. 다른 채널에서 워낙 많이 모시고 인터뷰를 해서 제 채널에만 안 나오신 것 같아서 굉장히 그랬나요? 불러주지 않아서 못 나왔죠. 네. 전국에 강연을 다니시고 계시죠? 네네. 어린 아이들부터 이제 어른들까지. 그렇죠. 그리고 주부들. 네. 1년에 35조가 사교육비로 쓰이잖아요. 네. 그 돈이 우리 아이들 창업 작업으로 쓰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좋죠. 그 자금이 일을 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가장 극대화시켜야 되는데 극대화시키는 거를 어렸을 때부터 안 배웠기 때문에 엄청난 포텐셜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자꾸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직업을 하라 그러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부자 될 기회를 놓쳐버리고 다 같이 가난해지고 그것 때문에 전국을 다니고 있는 거죠. 한국은 왜 이렇게 공부 잘하는 교육에 매몰되어 있을까요? 원래 공부를 잘하겠다는 거는 돈 많이 버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 꼭 공부가 필요했고 그때는 공부와 학벌이 굉장히 높은 무형의 자산이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감가상각이 많이 됐잖아요. 조선시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조선시대 때는 공부 잘하면 과거 시험을 붙으면 권력, 돈 모든 게 따라왔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 지금도 박혀 있는 거예요. 뭐든지 내가 남한테 잘 보여야 된다. 공부를 잘해야 된다. 그게 고정관념이 돼 있는 거예요. 그걸 벗어야 돼요. 내가 누구한테 잘 보이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고 내가 하고 싶은 게 뭐냐. 유태인처럼 네가 원하는 게 뭐냐를 가르쳐야 되는데 한국은 계속 수동적이에요. 대한민국이 부자 나라가 되려면 가지고 있는 자산을 극대화시켜야 되잖아요.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창의적인 생각으로 해서 창업을 하게 되면 부가의 가치가 극대화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전부 공무원이 되겠다든가 아니면 대기업이 된다는 거는 부를 창출할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이라도 창업하려고 하는 인구가 많아야 그만큼 부가 된다고 생각하고 이스라엘처럼요. 한국에 와보니까 창업센터가 너무 많아요. 돈도 꽂아요.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으로 한국을 창업하기 좋은 나라가 똑똑한 친구들이 전부 공무원 하고 싶어 하잖아요. 웬 떡이에요. 경쟁이 별로 없잖아요. 별로 없어요. 저도 근처에 싱가포르나 약간 가까운 동남아권에 가보면 그 얘기를 꼭 하시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이 동네에서 진짜 제일 똑똑한데 내부에서의 규제와 산업과 경쟁이 너무 어려워서 스스로 일을 되게 못한다고 생각한다. 동남아만 나와서 창업을 하더라도 이렇게 부지런한 사람 없고 이렇게 똑똑한 사람 없고 이렇게 조직력이 좋은 사람 없고 이렇게 열정 있는 사람들이 없다. 왜 한국에서 그 어려운 사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도 듣고 한편으로는 상위 1%는 모르겠고요. 상위 5%가 지금 사업하기 너무 좋은 환경이 됐어요. 상위 20%도 잘 모르겠습니다. 상위 20% 더 힘들 수도 있는데 상위 5%는 예전에는 한국에서 별 기회가 없었는데 창업할 기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콘텐츠 쪽으로는 정말 지금 막 살맛이 난 거예요. 꼭 부자가 돼야 되냐? 부자가 돼야죠. 부자 돼야죠. 그리고 부자가 숫자가 많아지면 많은 사회적 불평등도 없어지게 되고 부자들이 좋은 일 하면 돼요. 그렇게 할 생각을 해야지 이 불평등한 사회에서 살기 싫어. 헬조선이라고 얘기하거나. 그런 친구들이 결국은 돈에 대해 더 생각하고 살아야 되고 돈 때문에 더 고통받고 당연하죠. 하루 종일 돈 생각해야만 하는 상황까지 가게 되잖아요. 혹시 그 미국 글로벌 투자 전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 시장이 큰 시장이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해 일정 자산이 들어가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하겠죠. 옛날에는 외국에 투자하는 게 쉽지 않았죠. 근데 지금은 프로그램도 개발되고 인터넷으로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다 분산 투자가 돼야 되는 건 맞죠. 하긴 해외로 자산이라도 스펙트럼 넓히기만 하더라도 시야가 굉장히 트일 것 같긴 해요. 당연하죠. 시장의 마법사들 시리즈 보면은 그 트레이더들을 존경하면서 컸는데 거기 한 절반 정도는 10대 때 어릴 때 아버지 따라서 경제 뉴스에 나와 있는 주가를 보기 시작했다라는 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아버지 따라서 이렇게 주가 보고 있으면 혼났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안 보이시죠? 안 보여줬겠죠. 대표님도 10대 때 그런 걸 저는 못했죠. 나도 한국에서 자랐으니까. 근데 그런 건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우리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갖고 빚이 많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러니까 내가 괜히 성숙했어요. 아, 빚이라는 건 무서운 거구나. 그래서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재산을 불리는 거에 관심이 많았죠. 그래서 은행에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갔어요. 근데 제가 너무 신기하게 느꼈던 거는 복리를 처음으로 알게 된 거예요. 한 달에 700원씩 돈을 넣으면 1년 있다가 10,000원을 준다는 거예요. 너무 놀란 거예요. 이렇게 좋은 게 있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왜 모르고 있지? 학교에서는 왜 저금통에 돈을 넣으라고 그러지? 그때 처음으로 돈이 일하게 하는 걸 깨달았어요. 계기가 있었던 거죠. 빚이라는 거. 그다음에 돈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그게 계속 이어졌던 것 같아요. 돈을 불리게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고 먹는 거, 입는 거, 여행 가는 거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 그런 얘기하면 꼰대라고 그러고. 되게 이중적이에요. 어떤 어케이션에서는 되게 돈에 관심 없는 초탈한 선비같이 하고 어떤 영역에서는 돈을 엄청 따져요.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솔직하지 않은 거죠. 돈에 대해서 솔직해야 되죠. 돈이 무서운 거에 대해서 겸손해야 되고 돈을 그다음에 아끼고 돈을 잘 써야죠. 재산 갖고 제일 많이 또 싸우잖아요. 돈에 대해서 솔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준비도 안 돼 있고 합리적이었으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갑자기 닥치면은 싸우게 되는 거예요. 동업도 못하게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돈에 대해 솔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돈을 좋아한다는 걸 다 인정해야 돼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같이 아웃풋을 봐야 되는데 아웃풋 얘기를 아무도 안 하고 인풋 얘기만 한 거야. 출근하다가 발목 뼈서 병원 갔다 와서 5시간 걸렸는데 그 고생을 네가 아냐. 사실 나는 10분밖에 일 안 했지만 결과가 5배가 나오게 기여하지 않았냐.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돈 얘기를 훨씬 더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혹시 주식 투자는 제일 처음 해보셨을 때가 언제셨나요? 몇 살 때? 저는 몰랐어요. 주식이라는 거를. 미국에 처음 직장을 잡았을 때 401k라는 거 있잖아요. 월급의 10%까지 펀드에 투자하거나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서 세금을 60세까지 이연해 주니까 굉장히 좋은 제도죠. 그다음에 매칭을 해줘요. 회사마다 틀리지만 어떤 회사는 100%, 어떤 회사는 50%. 제 같은 경우 50%였어요. 100만 원 넣으면 50만 원을 회사가 넣어주는 거예요. 공짜로 넣어주는 거죠. 공짜 넣어주는 거. 너무 좋은 제도잖아요. 근데 들어가니까 제일 먼저 사인하라는 게 어느 펀드에 넣겠느냐. 그래서 저는 잘 모르니까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모든 펀드 운영사에서 와서 펀드의 장단점 설명하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거기를 가니까 피델리티도 오고 리만도 오고 그래서 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나이가 젊으니까 무조건 주식 펀드에 넣어야 된다. 저는 그동안까지는 그런 걸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러면 해야 되겠구나. 이거는 안 하면 바보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주식에 대해서 알게 된 계기고요. 그게 언제죠? 몇 년도 정도? 그게 84년. 제가 회계사였다가 자산운용사 스커드라는 회사로 들어가게 됐는데 저를 너무 놀라게 만든 회사예요. 지분을 100%를 직원이 가져야 된다. 내가 만약에 설립자지만 리타이어해서 나갈 때는 내가 가진 지분을 다 회사에다 팔아야 돼요. 아주 싼 가격에. 그래서 그거를 나눠주는 거예요. 저도 그 혜택을 봤어요. 들어간 지 몇 년 만에 저한테 주식을 주는데 너무나 싸게 주식을 주는 거죠. 근데 스커더가 안타깝게도 도이치뱅크에 팔려요. 근데 그때 내가 갖고 있는 지분이 엄청난 가격에 팔리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 같이 부자 되는 거를 실천한 거 보고 또 결정적인 거는 코리아 펀드를 매니저를 하면서 회의를 할 때 한국에서 일어난 일 다 얘기하는데 기억이 나는 게 포항제철이 그 당시에 그 미국의 엔타이 덤핑이라고 그래서 포항제철의 철강이 미국에 올 때 정부가 도와주기 때문에 철강 가격을 싸게 들어올 수 있다. 정부의 도움을 받은 거기 때문에 이건 페어 트레이딩이 아니다. 포항제철이 미국에서 페널티를 먹고 그런 이슈 때문에 포항제철 주식이 어려울지 모른다고 제가 발표를 했어요. 이게 언제죠? 그죠? 90년대 초죠. 그랬더니 회의에 있던 사람들이 저를 의아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바잉챈스 아니냐. 포항제철이 전 세계에서 가장 철강을 제일 싸게 잘 만드는 그 자질이 중요하지 뭐 엔타이 덤핑이 무슨 이시냐.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롱텀이구나 정말로. 그래서 저는 부끄러웠어요. 아직도 내가 거기서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제 옆에 있던 사람은 그 사람은 굉장히 아주 주식에 대해서 전혀 다른 시각을 저한테 가르쳐줬어요. 하는 얘기가 주식을 파는 순간 사지 말았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히 팔아서는 안 된다? 그렇죠. 주식은 파는 게 아니다. 근데 팔 수밖에 없을 때가 온다. 그거는 예외 조항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사는 순간 언제 팔을까를 저울질하잖아요. 그거는 지극히 잘못된 투자 철학이다. 그러니까 주식을 팔아야만 한다면 애초에 사지 말았어야 할 완전히 실패한 엔트리일 때만 파는 것이다. 그렇죠. 팔 때는 이런 거예요. 돈이 필요해서 그때 파는 거고 파는 게 예외 조항이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 자식한테도 그냥 주는 거다. 그게 그 사람의 생각이었는데요. 그게 저한테 너무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코리아 펀드 할 때 15년 동안 그 펀드를 운영했는데 해마다 제가 시장보다 10% 아웃퍼폼했어요. 사실. 그 당시는 좀 쉬웠죠. 왜냐면 대부분의 한국 투자가들이 전부 단타할 때니까. 그렇죠. 단타할 사람 많으면 많을수록 장기 투자할 때는 그 펀더멘털을 안 보니까. 그때 제일 기억에 나시는 한국 종목?
가장 많은 돈을 벌어다 준, 야, 이거는 진짜 내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는 네. 건 아니고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런 위스덤, 네. 현명함을 배웠던 예. 것 같아요. 삼성화재로 제가 제일 많이 벌었던 것 같고 SK텔레콤하고 삼성화재 그 당시에는 안국화재였었어요. 근데 안국화재인데 애널리스트도 그렇고 그다음에 미국의 똑똑한 펀드 매니저들하고 얘기할 때 안국화재를 다 안 믿는 거야. 이렇게 쌀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이거는 뭔가 자기네가 모르는 게 있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게 싸다. 네. 근데 이제 한국의 그 당시 증권회사 리포트는 네. 굉장히 잘못된 리포트였어 대부분. 네. 어떤 거였냐면 사실 믿기 힘들어요. 삼성화재는 5만 원인데 LG화재는 3만 원이다. 그래서 LG화재가 싸다. 리포트 진짜 이렇게 나왔었어요. 진짜 그냥 주가만 비교하는. 절대 주가가. 네. 그래서 삼성화재는 사면 안 된다. 네. LG화재를 사라. 정말 그랬었어요. 네. 퍼가 얼마였냐면 퍼가 1이 안 됐어요. 퍼가 1이 안 됐다고요? 1이 안 됐어요. 사면 그냥 EPS가 5만 원이 나오는. 그럼 밸류에이션 할 줄은 모르는 거지. 네. 시장이. 네. 그러니까 미국 사람 입장에서는 네. 이렇게 쌀 수가 없다. 네, 뭔가 잘못됐다. 이걸 우리가 모르는 게 나는 분식이다. 네, 분식이구나. 네. 내가 기억을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전 세계에 있는 보험회사만 사요. 왜냐면 자기 할아버지가 보험업을 하던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보험을 너무 잘하는데 안국화재를 보고 황금이다 이거는. 안국화재만 샀던 사람이 있어요. 그 안국 화재를 들고 워런 버핏한테 갔으면 베스트 프렌드가 될 수 있었겠네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SK텔레콤도 마찬가지고. 한국이동통신일 때. 이제 한국이동통신이었을 때 한때는 내 자산의 30%가 넘게 있었어요. 너무너무 흥분되는 주식이죠. 아무리 팔아도 계속 올라와서 계속 30%를 넘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해마다 100%씩 어닝스가 증가하는데 주가가 못 그쵸. 따라가는 거예요. 안 빠졌을 테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황금이었죠. 예. 그것만 해도 정말 포트폴리오 전체 수익률이 뭐 어마어마하시겠네요. 그랬죠. 대표님께서는 현재 자산을 어떻게 굴리고 계십니까? 갖고 싶은 주식? 갖고 싶은 주식을 조금만 더 카테고리화 시킨다면